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원소들을 쭉 나열한 표인데 그냥 무작정 나열한 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잘 주기적으로 나오는 성질들을 잘 이쁘게 묶어서 나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주기율표를 알아보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원소 혹은 원자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제 더 쉽게 주기율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기율표 외워보자. 원자 번호 1, 2, 20 1, 2, 20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의 교인황 염화칼칼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의 교인황 염화칼칼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의 교인황 염화칼칼. 자,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공부를 할 때에는 원소를 구분해라, 원자를 구분해라 이렇게 딱히 말이 없으면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분 짓지 않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소 혹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얘네들의 특징을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자 혹은 원소 같은 경우는 중심에 원자 핵이 존재하고요. 그 주변의 전자들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원자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에 있는 원자 핵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양성자는 플러스, 이게 바로 정기적인 성질을 뜻하는 거죠. 플러스 1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중성자는 이름에서도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의 마이너스나 혹은 플러스의 특징을 띠지 않고 가운데 값, 0값을 갖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중성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량은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질량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쓸 때에는 1이고 1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의 1대1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질량,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성자는 개수에 따라서 원자들의 무엇이 달라지는데 그 무엇이냐? 자, 원자들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자들을 여러 개를 알고 있죠. 수소부터 시작해서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원소들이 모두 다 양성자의 개수는 모두 다 달라요.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원자가 아니지. 중성자의 개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성자의 개수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헬륨을 예로 들게요. 양성자 2개인 걸 우리는 헬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헬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헬륨을 얘기를 하는데 양성자의 개수를 한번 다르게 줄여볼게요. 1개로 줄였어요. 자, 중성자는 그대로 뒀죠. 그럼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고 중성자는 같을 때 얘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원자번호 1번의 수소라고 부른다고요.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원자의 종류도 달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양성자는 그대로고요. 2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1개로 줄여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인가? 아니요. 얘는 헬륨이에요. 여전히 헬륨이에요. 양성자 2개, 양성자 2개. 양성자가 2개인 애들은 무조건 헬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신 중성자가 2개여야지 보통의 헬륨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했죠. 질량이 1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헬륨 다시 3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날씬한 헬륨, 가벼운 헬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가 우리 원자의 종류를 의미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를 계속 공부를 할 건데 그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이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쭉 나열을 할 건데 원자의 번호에 따라서 나열을 할 거예요.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원자 번호 1번, 2번, 그래서 20번까지 혹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원자 번호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원자 번호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양성자의 개수이면서 원자의 종류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 번호 1번이면 양성자 1개, 그 다음에 원자 번호 20번이면 이제 양성자 개수 20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전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핵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뭉게 구름처럼 막 아무렇게나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성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일단 전자의 개인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 있죠. 양성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을 띄는 반면에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전하량도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 질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경우는 각각 1이라는 상대량을 갖는다면 전자는 그에 비해서 질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0과 같다, 0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모두 다 원자에서 일반적인 원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자에서 개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 전자의 특징 또 하나, 이런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알았으면 이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길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전자는요 원자 핵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데 이 도는 길을 우리는 쉽게 전자 껍질 혹은 이제 주기율표에서는 전자 껍질로 계속 표현을 하죠.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혹은 다른 그림에서는 다른 원자에서는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여러 가지의 껍질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껍질들은요, 전자들이 돌 때 이 껍질들이 각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껍질은 조금 더 많은 높은 에너지, 세 번째 껍질은 더 많은 에너지. 그래서 원자핵에서부터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량이 더 많아지는 껍질의 에너지량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 껍질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에너지 준위 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 준위 궤도. 결과적으로 전자 껍질, 전자들이 돌고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 에너지 준위 궤도 혹은 전자 껍질은요, 이 전자들이 빙글빙글 도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연속적. 자, 불연속적인 게 무엇이냐? 연속적인 걸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껍질로 가기 위해서 얘가 막 요 중간 단계에서 여기에서 빙글빙글 돈다.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 빙글빙글 돈다. 이런 거는 연속적인 거예요. 요 사이에 값이 없이 띄어짐 없이 폴짝 뛰는 거 없이 자 서로 막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것은 연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는요 각각의 자신이 갖는 껍질, 양파 껍질과 같아요. 자신이 갖는 그 길만을 가야 돼요. 그 중간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길도 없을 뿐더러 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너지 준위 궤도를 갖고 그 궤도를 빙글빙글 도는 전자들은 불연속적인 궤도를 빙글빙글 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원소는요, 원자핵과 전자, 전하량,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개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최종적인 마무리를 얘기를 해보면,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전하량을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알아봤는데, 얘네들의 합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합. 얘네들의 합을 이야기를 해보면, 양성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성자는 0이니까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런데 얘네 둘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들은 중성이다라는 사실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표랑 다르게 예외적인 놈이 하나 있어. 위에다가 쓸게요. 자, 예외적인 놈이 누구냐면 요 놈은 주기율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앤데 예외적인 놈으로 자주 등장하는 앤데 수소예요. 원자 번호 1번. 양성자가 하나. 원래 정상대로라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예외적인 놈으로서 뭐가 없냐면 중성자가 없어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중성이 아니에요?
아니죠.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 양성자가 하나,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 값을 갖는 중성이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소, 안 쓸래. 자, 양성자 하나인 수소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원래 다른 원자들처럼 중성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뚱뚱한 수소일 뿐이에요.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뚱뚱한 수소가 될 뿐이지 전하량도 0, 중성.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그 성질 그대로, 양성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수소의 성질 그대로 1 이렇게 원자번호 1 이렇게 그 성질 그대로를 갖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소는 여기까지고요. 이 원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기율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의 양성자 수 전자 개수와 똑같아. 전자 껍질은 전자가 운동하는 에너지를 갖는 궤도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해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 자, 주기율표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나열한 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열을 했느냐? 성질들이 있을 거야. 각각의 원소들이, 여러 개의 원소들이 성질이 있을 건데 그 성질들이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기율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얘기를 했느냐? 먼저 첫 번째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쌍 원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오래된 사람. 자, 새쌍 원소설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라고 하지 말자. 몇 가지 원소들을 찾았어요. 그 원소들을 보게 되면 누구냐면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슘, 스트론튬, 그 다음에 바륨이 있어요. 여기에 바륨 얘네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누구냐면 염소, 브롬, 아연 이런 애들을 찾았어요. 자, 각각 이렇게 세 쌍이죠. 하나, 둘, 세 쌍. 얘네들을 찾았는데 이 원소들을 찾았는데 이 원소들이 얘네들끼리 지금 세로로 나열된 애들이요. 얘네들끼리 성질이 너무나 비슷하더래요. 자, 두 번째 세로줄이요. 얘네들끼리 성질이 너무 비슷하더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줄끼리 얘네들 세 개가 서로 성질이 너무 비슷하더래요. 이 비슷한 애들을 찾았다. 이게 바로 새쌍 원소설이에요. 주기율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주기율표에서 이런 세로줄이 어떤 의미를 할지 일단은 이제 우리한테 의문을 던져준 사람이 바로 데베라이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류렌즈는요, 옥타브설을 얘기를 합니다.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잖아요. 자, 8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개, 이 당시에 류렌즈가 있을 때 당시에는 원소를 찾았는데 총 몇 개를 찾았냐면 16개. 지금은 굉장히 많죠. 16개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16개를 무슨 순서대로 나열했냐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원자량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 그 질량의 합이에요. 우리 원자의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더 정확한 의미는 원자량이 그 질량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대충 쉽게 기억을 하기에는 원자의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원자의 질량대로 쭉 나열을 했어. 원자량대로 쭉 나열을 했고 16개를 나열을 했고 그 나열한 결과 끊어봤더니 8개씩 끊어봤더니 각각 8개 끝나면 다시 그 다음 8개에서 새롭게 비슷한 성질이 또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8개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8개죠. 자, 여기 이렇게 8개를 찾아서 끊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또 밑에 다른 애들도 쭉 찾아서 원자량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끊어봤더니 얘네들끼리 서로 성질이 비슷하더라 이 사실을 알아냈다라고요. 이게 바로 류렌즈가 한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류렌즈는 이 8개씩 끊었을 때의 주기적인 비슷한 성질이 나온다는 것은 알아냈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자, 그 다음 시간이 또 지나서 멘델레예프가 나옵니다. 자, 멘델레예프 그 당시에는 63종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뉴렌즈랑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량대로 쭉 나열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중성자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럴 때에 중성자에 빠지고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종류는 똑같지만 질량은 같아지거나 다른 놈이랑 같아지거나 혹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이제 모즐리가 얘기를 하죠. 원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원소들을 이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 번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성자의 숫자죠. 양성자의 숫자대로 배열을 쭉 해서 이제 주기적인 성질이 비슷하게 나오면 그걸 이제 예쁘게 끊어서 아래쪽에다 배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거의 다 완성한 사람이 바로 모즐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에 따라서 각각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나 류렌즈, 멘델레예프 이 사람들이 허짓거리를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위대한 과학자들이니까. 자, 데베라이너 세로줄이 뭔가 의미심장한 성질이 비슷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사람. 자, 뉴렌즈 8개씩 끊었을 때 성질이 비슷한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주기성을 갖게 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의미 부여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천천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주기율표,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 뉴렌즈의 옥타브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최초의 주기율표 작성, 모즐리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현대의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여기에서만 나오고요. 이 뒷장에서는 이제 전자 배치로 표현을 했어요. 주기율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저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자, 주기율표에는 족과 주기가 있습니다. 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기 같은 경우는 가로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자, 가로줄이냐 세로줄이냐 족과 주기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전자 배치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족은요, 1족, 2족, 이 같은 족에 존재하는 애들은요,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전자 껍질 있었죠. 전자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가장 바깥쪽에 원자 핵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바깥쪽 전자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1족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 있는 거예요. 2족 같은 경우는 2개 있는 거고요. 자, 13족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20번까지만 외우면 되거든. 고등학교에서는 20번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랬을 때는 3족에서 12족까지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3족으로 넘어갔을 때 13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읽어주면 돼요. 3개의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가 있다. 자,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은 것은 8개, 8개를 채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외적인 예 하나 더. 헬륨은요 2번이잖아요.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도 2개예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의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찌끄마니까 2개밖에 못 들어가요. 8개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채워서 맥시멈으로 채웠기 때문에 여기에다 써준 것 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에서는 이제 점점점 껍질의 크기가 커지니까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총 전자가. 그래서 8개, 최외곽 전자가 8개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는 뭘 얘기하냐면 껍질의 개수, 전자 껍질의 개수. 자, 1주기에 있는 애들은 전자 껍질이 딱 하나, 원자 핵 바로 위쪽에 전자 껍질 하나. 자, 점점점 2주기, 3주기, 4주기 갈수록 껍질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자 껍질은 에너지 준위 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고에너지, 점점점 고에너지의 전자 껍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심플한 우리 주기율표고요. 자, 주기율표 20번까지는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 헬, 리베, 붕탄 이러면서 우리
열공뮤직의 노래와 함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율표 외워보자. 원자번호 1, 2, 20 1, 2, 20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의 교인황 염화칼칼 수엘리 배부탄 질산풀네 남아의 교인황 염화칼칼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의 교인황 염화칼칼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 1에서 7주기까지 있지.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지.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 1에서 18족까지 있지. 족 번호의 끝자리 수와 원자카 전자수는 같아. 18족은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의 특징을 조금 더 전자 배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기율표를 이제 원래 원소의 기호만 표현을 했던 반면에 이제 전자들의 배치의 모습도 다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도 1주기에서는 2개뿐이었죠. 수소와 헬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요. 2주기에서는 1번부터 이제 18조까지 쭉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원자의 전자들은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전자들을 채워 나가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전자도 하나겠죠.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자 껍질,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 개니까 1족이라고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니까. 자, 헬륨이요. 헬륨은 양성자 2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전자도 당연히 2개겠죠. 빙글. 자, 2개겠죠. 자, 그러니까 전자 껍질, 가장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에 전자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2개를 가졌을 때 이 전자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더 많은 전자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채웠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다 해서 이제 2주기에다가 2족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18족에다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빙글. 자, 2주기에서 이제 리튬이요. 얘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양성자도 3개고 전자도 3개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껍질부터 하나씩 채워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딱 전자를 채운 다음에 전자가 3개라며. 그러면 한 개는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껍질로 가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원리들로 계속적으로 전자를 원자 핵에서부터 가까운 것부터 천천히 차곡차곡 채워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2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전자를 2개까지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서는 총 몇 개 채울 수 있냐면 8개를 채울 수가 있어요. 8개. 자, 두 번째에서 8개를 채우면 총 전자가 몇 개냐면 10개 가진 애까지는 두 번째 껍질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트륨이요. 총 몇 개 있냐면 양성자가 11개이기 때문에 이제 얘 전자도 11개예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껍질까지 다 채운 다음에 한 개의 전자가 남죠. 그러면 그 다음 전자 껍질에 채우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로 가는 거고, 그 세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로 8개까지 채울 때까지 쭉쭉쭉 전자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 8개. 처음만 2개고 나머지는 계속 8개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 혹은 8전자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8전자 규칙을 가지고 원자들이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족과 주기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기 같은 경우는 껍질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1주기는 하나의 껍질, 2주기는 2개의 껍질이 되는 거죠. 2개의 껍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이미 다 채웠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를 가지고 있고, 최외곽 전자에 이제 전자들이 존재한다. 최외곽 껍질에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족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족이 중요해요. 자, 이 족 같은 경우는 자꾸 족이라니까 좀 그래. 욕 같아. 자, 종님도 좀 이상해. 어떤 요놈이요. 최외곽 전자의 외곽
전자의 개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외곽 전자를 얘기할 때 여기 13족, 14족, 15족 얘네들 있는데 최외곽 전자가 13개, 14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총 8개까지밖에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님을 얘기를 할 땐 우리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족은 최외곽 껍질에 몇 개가 있냐면 3개. 자, 4족은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18쪽은 이제 8개까지 채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최외곽 전자는요,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는요, 성질을 의미해요. 무슨 성질? 무슨 성질? 원자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색깔 바꿔. 자, 색깔을 바꿔서 1족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만 존재하는 애들이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자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옥텟 규칙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을 몽땅 채우고 맥시멈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자 하나를 그냥 버려서 이제 내가 껍질을 안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지금 수소가 이해가 안 되면 리튬을 보면 돼요. 리튬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죠. 이거를 버려버려요. 남한테 버려가지고 이제 두 번째 껍질을 없애버리고 그냥 안정한 첫 번째 껍질을 가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나트륨도 마찬가지. 하나가 있으니까 얘를 버려요. 이렇게 하나를 버림으로써 이제 두 번째 껍질까지 안정한 상태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각각 하나씩 버려버리니까 원래는 원자가 중성이었는데 양성자들의 개수보다 전자 하나씩을 잃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플러스 1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의 상태가 된다. 양이온 플러스 1가의 이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각각 플러스 1가의 이온이 되고 그 상태로 또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전자를 줬으면 전자를 받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받는 애랑 같이 결합을 해서 분자의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전자 하나를 주면서 화학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얘네들 세로줄에 있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다 화학 반응하는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드베레너가 새쌍 원소설 얘기를 했었죠. 새쌍 원소설이요. 세로줄 3개 새쌍들이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을 최외곽 전자 반응하는 애들이 이제 비슷하게 날아가거나 전자를 날아가거나 아니면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쪽 이해됐으면 이제 17쪽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빙글. 자, 빙글. 자, 여기 보면 지금 껍질을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7쪽이에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의 7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7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8개를 채우려면 7개를 다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가져와서 전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 버리는 것보다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가져오는 게 낫겠죠. 채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얘가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염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를 받아와서 하나를 채우는 게 나아요. 이상한 거 나오지 마. 그래. 이렇게 전자 하나를 채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 하나씩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더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루오린이나 아니면 염소요. 얘네들 결과적으로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하고 화학 반응을 할 때 전자 하나씩을 받으면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요것도 얘기를 할 거니까 그대로 빙글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 18쪽 같은 경우는요, 안정한 상태야. 너무나 안정해. 이제 나 다 채웠어. 2개 다 채웠고요. 8개 다 채웠고요. 8개 다 채웠어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주거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안정한 상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로줄도 마찬가지로 네온이나 아르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애들 모두나 애들이 다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돌아가서 빙글.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족은요, 이렇게 세로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로줄들은 성질이 비슷함을 얘기를 한다. 주기적으로 비슷한 애들을 표에 나열을 했다라고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 쪽으로 나타나게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뉴렌즈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8옥타브 설이 있었죠. 8옥타브 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8개까지 채웠을 때 다시 되돌아가서 또 다른 성질을, 비슷한 성질을 쭉 갖게 되는 것. 이런 옥타브 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를 했었죠. 그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요,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만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참여를 하는 전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가 전자. 선생님, 최외곽 전자랑 원자가 전자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게 그냥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해도 돼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 그것을 최외곽 전자. 그리고 그 전자들이 바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1족, 2족, 13족 얘네들 쭉 했을 때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니 물어보면 요 1의 자리를 쭉쭉쭉 얘기해 주면 돼요. 원자가 전자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를 쭉쭉쭉 얘기해 주면 돼요. 13족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 3개, 원자가 전자도 3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단 누구냐면 요놈이요. 18쪽이요. 18쪽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헬륨은 2개고요. 그 다음에 네온과 아르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8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각각 너무나 안정적이라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원자가 전자는 총 몇 개냐?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0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최외곽 전자는 8개. 하지만 원자가 전자를 물어봤을 때는 0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임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고 이 족과 주기의 성질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여기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 칼륨과 칼슘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칼륨과 칼슘까지 20번까지 우리 원소 기호의 번호, 원자 번호를 다 기억을 하면, 외우면 이제 가장 손쉬운 문제들을 쓱쓱쓱쓱 풀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 한번 연습 삼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주기율표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얘네들 보이나 모르겠는데 A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한다는 것은 양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1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원래 원자의 상태가 되려면 얘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A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A가 되기 위해서, 양이온이 A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렸던 전자를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자 껍질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전자 하나 더 그려줘야 된다고요. 첫 번째 껍질에는 이미 2개가 다 차여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바깥쪽 껍질, 두 번째 껍질을 하나 더 그렸고 전자를 하나 더 그렸어요. 자, B는요 2-죠. 2-라는 것은 전자가 2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부터 전자가 2개가 들어온 거니까 원래 이놈이 B가 되려면 자기의 전자가 아닌 2개를 지워버려야 되겠죠. 요런 2개가 지워진 최외곽 전자 6개짜리가 돼야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C는 그냥 원자 상태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볼게요. 얘는요. 껍질이 2개예요. A라고 하는 애는 껍질이 2개예요. 그러니까 주기 중에서 어느 주기에 들어가야 되냐면 2주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1개예요. 그러면 1쪽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2주기 1쪽에 A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2-를 B로 만들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총 전자가 몇 개냐면 2개에 6개니까 총 8개, 8번이고요. 자, 주기와 족을 한번 볼게요. 주기는 2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2주기.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총 6개니까 16족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20번까지에는 3족과 12족까지는 없으니까 13족부터는 18족, 13족부터 18족까지는 10을 더 붙여주니까 16족이라고요. 2주기 16족에 있어야 된다. 2주기 16족에 B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B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것. 자, C는요. 하나, 둘, 3개의 껍질이니까
3주기. 최외곽전자 1개니까 1쪽. 3주기 1쪽에 C가 들어가야 되죠. 요 놈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몇 번이야? 총 10개의 껍질, 지금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10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가 총 11개죠. 그럼 얘는 11번인 거예요. 11번. 자, 얘는요, 아까 전자 개수 셌죠? 8개니까 양성자도 마찬가지로 8개 있을 거예요. 8번. 얘는 3개니까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죠? 자, 3번은 리튬이라고요. 리튬. 요 자리에 리튬이 들어가야 된다고. 8번은요, 당연히 외우고 있다고 전제하고 쭉쭉 하는 거예요. 자, 산소요. 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8번 산소. 자, 11번은요, 11번 누구야?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나트륨이요. 11번 나트륨. 요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 주기율표의 특징을 이제 조금 더 끼리 뭐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인데 주기율표를 가지고 왔어요.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면서 아래쪽인 것 중에서 예외적인 게 요거예요. 수소.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의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서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에 속한다. 예외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었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 중성자 없었던 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특이한 놈이에요. 비금속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주기율표에서 이 위치에 존재하는 애들은 주로 비금속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0번까지만 그려와서 딱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데, 눈에 딱 보여지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의 주기율표, 교과서에 있는 주기율표를 봤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사선으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혹은 아래, 위 이렇게 나눠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금속의 특징, 비금속의 특징은 서로 반대적인 특징이 주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반대다 기억을 했다가 문제에 나왔을 때는 대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금속 원소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이다. 어쩌고저쩌고 말했으니까. 자, 대부분 금속이에요. 철. 그 다음에 금속 중에 누가 있을까요? 구리, 이런 애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광택이 있어요. 반짝반짝 광 나고요. 그 다음에 열을 식혔을 때 열이 잘 전도가 되고 전기도 찌릿찌릿 잘 통하죠. 광택과 열, 전기가 잘 통하는 애가 바로 이 금속 원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주로 가 있단 말이죠.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이런 데에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요, 가장 최외곽 전자에 1개, 2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 금속 원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얘네들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고체이고요. 예외가 누구냐면 수은이에요. 수은. 얘가 수은인데, 수은은 우리 수은 온도계 옛날 버전이 아니라서 잘 모르나? 자, 옛날에는 수은 온도계가 있었어요. 있었고요. 걔 같은 경우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얘는 금속이면서도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예외적인 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금속은요, 금속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비금속이고요. 수소가 예외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열, 전기, 그 다음에 광택 없고, 열 안 통하고, 전기 안 통하고. 자, 그런데 예외적인 놈 또 여기 있어요. 흑연. 얘가 바로 C예요. 탄소. 탄소로 주로 이루어진 놈을 이제 흑연이라고 하는 거고, 연필심에 사용되는 애가 바로 요 놈이죠. 요 놈은 비금속인데 광택도 없어요. 연필 여러분들 쓱쓱쓱쓱 해보면은 광택 없이 무광택 이잖아요. 자, 까맣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기가 통해요. 특이한 놈.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17쪽, 16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전자가 많아요. 그런데 8개를 채우기 위해선 남한테서부터 하나를 얻어오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단 18쪽은 예외. 여기 써 있는데 18쪽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옥텟 규칙에 만족을 해요. 8전자 규칙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 그럼 얘는요, 얘는 반응 안 한다고요. 이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고체, 기체 상태의 애도 있어요. 그런데 액체 상태인 애도 있습니다. 액체 상태는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자,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액체 상태, 예외적인 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쉬운 원소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에 광택 있고 열과 전기 잘 통하지 금속 원소 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애미온이 되기 쉬운 원소 금속 원소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 열과 전기 전도성을 안 좋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소들의 주기성이 아니라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1족 애들이에요. 1족. 그러니까 플러스 1가가 되기 쉬운 애들. 자, 할로젠은요. 17족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가가 되기 쉬운 애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수소를 제외하고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칼륨 이런 애가 바로 이제 알칼리 금속이었고요. 할로젠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 뭐 이런 애들이 바로 할로젠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알칼리 특징부터 실온에서 광택을 띠는 고체예요.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고요. 밀도가 굉장히 작고 물러요. 밀도가 작다는 건 이제 빽빽하게 그 알갱이 우리 뼈도 마찬가지로 갈라보면은 여기가 빽빽하냐 이제 성기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을 갈라봤을 때 이 물질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성기게 들어있느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다. 성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충격을 줬을 때 쉽게 물러진다. 칼로 잘랐을 때 쉽게 잘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두면은 산소랑 반응을 해요. 산소랑 반응을 해서 광택을 잃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석유 속에다 집어넣어요. 산소를 차단해 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파라핀, 액체 파라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얘를 두면 산소랑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또 물과 반응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 물과 반응을 하고요. 그때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면서 이제 수소 기체를 제외하고 남은 놈, 그 남은 놈은 이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겠죠. 수용액 상태일 때 염기성 용액을 띠게 돼요.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염기성 용액의 지시약이 누구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그만 쓰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무슨 색으로 만들 거냐면 빨간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금속 원소들을 이렇게 보기에다가 주고 선지로는 얘네들의 특징을 물어보겠죠. 이 물질은 산소와 반응을 하느냐, 뭐 아니면 이 물질은 물과 반응했을 때 염기성이냐 아니면 수소 기체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지식형 문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할로젠은요 17쪽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가가 되기 쉽고요. 얘는요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를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 전자 하나를 받는데 비슷한 형제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분자 형태인데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이에요. F2, Br2, Cl2, I2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이죠. 이 Cr2가 Cl이랑 Cl이 각각 만나서 생긴 거예요. Cl과 Cl이 각각 만나서 이제 분자를 형태로 존재하고 이 형태로 존재하고 이 형태로 주로 존재하면서 각각 생활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 이원자 분자로 주로 존재한다.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워줘야 되겠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다망색, 브로민은 젓갈색, 뭐 그 다음에 염소 황록색,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흑자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태들도 달라요.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금속이나 수소랑 금속도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랑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화합물들 같이 결합을 한다는 거지. 플루오린이 금속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 또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물질들로 사용이 되면서 얘네들은 이제 소독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수돗물에 염소 첨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염소.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염소를 사용을 해요. 자, 그 염소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
반응성이 좋아서 이제 다른 물들이랑 막 반응을 하면서 소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할로젠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일족 금속 원소 리나칼 LINAK 산소와 반응 굿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 수용액은 염기성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에 17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 원자가 전자수는 7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워 주기율표 외워보자 원자 번호 1, 2, 20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알규인황 염화칼카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알규인황 염화칼카 수헬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알규인황 염화칼카 여기까지예요. 우리 주기율표의 특징 알아봤고요. 그 주기율표의 특징과 더불어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 나눠봤고 그 다음에 1쪽과 17쪽의 알칼리와 할로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 주기율표도 1번부터 20번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시고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